재미있게 듣다 보면 어느새 만들어지는 튼튼한 사회 실력. 안녕하세요, 친구들. 소니쌤이 만들어지는 영양 만점 사회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사회 실력 어떻게 많이 튼튼해졌나요? 그래요. 자연스럽게 들으면서 사회의 실력을 쌓을 수 있는 것 정말 너무 좋은 것 같죠? 한 번씩만 들어보지 말고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반복해서 듣다 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오늘은요, 법의 의미와 역할 그 두 번째 내용을 배워볼 겁니다. 법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역할,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었죠. 그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켜주고 안전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자, 이 법이 필요한 이유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고, 특별한 사례를 통해서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번 시간 여러분들이 꼭 잘 챙겨가야 할 핵심 영양소 짚어볼까요? 자, 오늘의 핵심 영양소는요. 개인 권리 보장, 사회 질서 유지, 누리집 영화 불법 유포 사건, 모의 재판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질서가 유지되지 않는 상황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어느 날 식당에서 일을 하고 급여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사가 잘 안 됐으니 이 돈만 받아."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장사가 안 됐으니 돈을 적게 줬나 본데요. 자, 그러자 일했던 직원은 "약속한 만큼이 아니잖아요. 그럼 기관에 신고하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해서 다른 사람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데요. 식당이 장사가 안 됐다고 사장이 이런 식으로 직원의 급여를 적게 주는 건 잘못된 일이죠. 이것은 바로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정된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자 만든 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원은 약속한 만큼이 아니니 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했습니다. 기관에 신고하고 법대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법은요, 개인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해주기 위해 필요합니다. 또한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법이 필요해요. 또한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도 법이 필요합니다. 만약 법이 없다면 어떤 일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해주는 법이 없다면 불이 나서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도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거예요. 개인 간에 발생한 분쟁을 해결해주는 법이 없다면요? 개인 간의 다툼이 해결이 되지 않고 이런 다툼들이 지속이 되면서 사회가 많이 혼란해질 것 같습니다. 개인 정보를 보호해주는 법이 없다면요? 나의 개인 정보를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알게 되고요. 이 정보를 이용해서 각종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겠죠. 물건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법이 없다면요? 나의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구입하는 데 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처럼 다양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켜져 왔던 많은 권리와 또 사회 질서는 이러한 법들이 사라지게 되면 더 이상 지켜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법이 꼭 필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그동안의 우리의 법이 어떤 역할을 해왔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법의 역할 첫 번째는요, 개인의 권리 보장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개인의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이때 법이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 등을 보호해서 우리는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났을 때 이 안전을 지켜주는 법이 있기 때문에 소방관이 달려와서 불을 꺼주고 또 다치지 않도록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죠.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을 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이 무엇이 권리이고 무엇이 의무인지 몰라서 다툼이 발생했을 때는 법원에서 법에 따라 재판을 통해 그 분쟁을 신속하고 또 객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을 금지하는 이 법을 통해서 우리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잘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또한 법은요, 개인의 권리 보장뿐만 아니라 사회 질서 유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법은
사고나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해 줍니다. 어린이들이 많이 생활을 하는 공간인 학교 앞에서는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들이 시속 30km 또는 이제 제한 속도가 있어서 그 제한 속도를 지켜서 지나가야 합니다. 너무 빠르게 쌩쌩 달리는 차들이 학교 앞에 있게 되면 어린이들이 다치는 사고도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사고를 막아줄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있는 것이죠. 또한 범죄가 발생을 했을 때도 범죄자를 잡고 또는 범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다양한 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뿐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호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가게 해주는 것도 사회 질서 유지의 기능에 해당합니다. 주변에 보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함부로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렇죠. 법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래서 쓰레기 무단 투기 집중 단속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CCTV라든지 또는 이제 단속하는 사람들이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와 오염을 예방해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네요. 이처럼 법은 개인의 권리 보장과 사회 질서 유지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의 내용 비법 정리합니다.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줍니다. 개인의 생명이나 재산을 보호해서 우리는 안전된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법은 사회 질서를 유지해 줍니다. 사고나 범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며 사회 질서를 유지해줘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을 보호하며 쾌적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 법의 역할, 개인의 권리 보장, 사회 질서 유지 두 가지를 꼭 기억하도록 합시다. 자, 지금부터는 법을 지켜야 하는 까닭을 알아볼 건데요. 누리집 영화 불법 유포 사건.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신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한 20대가 처벌 위기에 놓였다고 합니다. 자, 다이아몬드 영화 제작사는요, 지난 17일 인터넷에 최신 개봉 영화를 불법으로 올린 땡땡땡 씨를 고소했대요. 경찰서 사이버 수사팀은 땡땡땡 씨가 누리집에 게시되어 있는 영화를 내려받은 후에 이를 다른 누리집에 다시 올려서 이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땡땡땡 씨가 활동한 누리집을 수사하고 땡땡땡 씨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자, 영화를 만든 사람들이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또한 그들의 권리를 제대로 존중받지 못한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최신 개봉 영화였잖아요. 이 최신 개봉 영화가 누리집에 올라가 있고 많은 이들이 누리집을 통해서 이 최신 개봉 영화를 보게 된다면 정말 영화가 개봉되어서 돈을 벌어야 하는 사람들은 제대로 돈을 벌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경찰은요, 누리집에 대한 수사를 벌여서 법을 어긴 사람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누리집 영화 불법 유포 사건을 모의 재판을 해보는 거예요. 재판은 바로 법을 적용해서 잘잘못을 가리는 행동을 말합니다. 재판에는 판사가 등장을 하죠. 재판을 진행하고 법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또 피고인이 등장합니다. 이 형사 재판,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판단해서 벌을 주는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요,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이 되어서 재판을 받는 사람을 피고인이라고 합니다. 자, 법을 위반한 점에 대해서 심판을 요청하는 사람도 있겠죠.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처하기를 구형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검사가 있고요. 또 피고인은 법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피고인을 대신해서 권리를 주장해주는 변호인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판사나 피고인, 검사, 변호인이 등장하는 재판. 이 재판의 이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결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최신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한 이 사건, 누리집 영화 불법 유포 사건의 재판이 이뤄졌고요. 이 모의 재판의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재판을 하고 나서 재판의 결과의 판결문인 거죠.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다이아몬드 영화 제작사의 영화 5편을 누리집에 올려 영화사의 권리를 침해했으므로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서 일하게 한다. 라는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유죄로 죄가 있음으로 판정이 났고요. 또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라는 그리고 노역장에서 일하도록 한다라는 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결국은 법을 어기게 되면 이렇게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네요.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또 생길 수가 있을까요? 방금 본 것처럼 이제 제대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 남의 집 앞에 쓰레기를 몰래 버리게 된다면 집주인이 이제 주변이 좀 지저분해지고 집주인이 쓰레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겠죠. 휴가철이 돼서 근처 공원에서 술을 마시고 밤늦게 소란을 피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요. 주민들은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떠드는 사람들에게 항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간에 다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버스에서 다른 사람이 실수로 지갑을 두고 내렸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가져갔다면요? 이것도 법을 지키지 않은 행동입니다. 지갑과 돈을 잃어버린 사람은 경제적 손해를 보고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등에 있는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래서 법을 지키지 않는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게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권리가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 우리는 법을 잘 지켜야겠죠?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까닭 정리해 봅시다. 법을 어기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을 지키면 많은 사람이 다 함께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고 나의 권리도 보장받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의 비법 그럼 정리해 볼까요? 누리집에 불법으로 영화를 올려 유포한 행동을 통해 법을 준수해야 하는 까닭을 살펴봤습니다. 영화의 제작사의 허가 없이 이 누리집에 영화를 함부로 올리는 행위가 바로 법을 어긴 행동이었죠. 이 때문에 영화를 만든 사람들은 정당하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그들의 권리가 존중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법은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지만 법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요, 재판을 해서 타인에게 피해를 준 사람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의 재판을 해봤죠. 자, 결국 재판에 따라서 저작권을 침해했음을 바로 유죄로 인정을 했고요. 벌금 500만 원을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피고인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영화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처벌을 내린 것이죠.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까닭은요. 법을 지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이고요. 또 법을 지키지 않으면 사회 질서가 유지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법의 의미와 역할 그 두 번째 시간도 정리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맛있는 후식 퀴즈 만나볼 차례네요. 자, 지난 시간 후식 퀴즈는 법이 가지고 있는 이 특성을 맞춰보는 거였죠. 도덕에는 없지만 법에는 있습니다. 어기면 제재를 받아요. 왜냐하면 법은 강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강제성이 정답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후식 퀴즈는요. 법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법의 역할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이었죠? 자, 그래요. 이것을 유지하는 것이 또 법의 역할이었습니다. 개인의 권리 보장과 함께 법의 역할 또 한 가지를 맞춰주세요. 자, 여기까지 오늘 법의 역할에 대해서 아주 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라고요.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들 잘 떠올리시면서 후식 퀴즈도 꼭 맞춰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은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도록 할게요. 그때 만나요.